야송권의 혼술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 귀에 좀 익은 그런 단어들을 용어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청와대 하명수사, 표적수사, 또 불법감찰, 청와대 선거 개입, 청와대 선거법 위반, 뭐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비선실세, 감찰 무마, 입시비리, 사학비리, 고위공직자 뇌물. 자, 이런 용어들을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권이 출범하면서 바로 국정과제 1호처럼 이렇게 추진을 했던 이른바 적폐청산, 적폐수사,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보수 정권 시절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파헤치면서 각 정부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구성을 하고 또 대대적인 사정 전국을 만들었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용어들이 지금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서 또다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용어들. 가장 최근에 지금 밝혀진 것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에 울산시장,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벌였던 일이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한국당, 지금 한국당, 새누리당 공천을 확정받은 날, 그날 바로 주변을 압수수색을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근데 그 수사가 지금 청와대의 하명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또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때 민정수석은 또 조국입니다.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에 김기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줬습니다. 첩보를 줬고 경찰청이 다시 또 울산경찰청으로 줘서 수사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다음의 상황을 보면은 이 김기현 시장이 재선을 노리면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송철호 지금 시장인데 송철호 후보보다 15%포인트 정도 상당히 앞서 나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비리 이미지, 부패 이미지가 가해지면서 결국은 선거에서 졌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됐죠.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는데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입니다. 같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영남제왕에서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고 양정철 씨, 민주정책연구원장 양정철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보고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 문재인 복심은 송철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송철호 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송철호 시장의 상대방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청와대의 하명이었다는 거죠. 그때 수석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는데 조국은 또 송철호 시장과 아주 또 가까운 사이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2012년 총선 때 울산 동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씨가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또 후원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두 사람이 만약에 그런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송철호를 돕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수사 결과가 드러나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김기현 시장 주변에 수사를 받았던 뭐 동생도 있고 지인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세 사람은 나중에 전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선거 후에. 그러니까 선거용 수사가 됐던 셈이죠. 경찰에서. 그것이 청와대의 하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직권남용이 됩니다. 직권남용. 우병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 직권남용 이야기 많이 했죠.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민정수석실 산하의 이 감찰 기능은 임명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만 대상이 되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찰을 했으면 불법 감찰이 되는 것이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났는데 선거 개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여론조사를 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선거 개입을 하는 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전에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또 하나 있죠. 유재수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이 사건도 이 수사를 하면서 비선 실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 의혹, 최순실, 또 정윤회, 이런 의혹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비선 실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철 씨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했던 이호철 씨, 부산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재수 씨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되면서 다시 그 이후에 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호철 씨가 힘을 발휘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호철 씨는 유재수 씨가 그 청와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잠깐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그때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본인은 이미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죠. 주식을 헐값으로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주식을 헐값으로 받고 헐값으로 사고, 또 자녀 딸의 그 장학금이 부산 의료원장 집과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런 이유들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학비리나 운동학원 그 허위 소송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자녀들 입시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권도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이 총체적으로 권력형 비리가 일상화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여론이 악화되고 국론이 분열됐는데도 조국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도 결국 조국을 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로 문제점이 뭐냐면은, 청와대는 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죠. 이석수 특별감찰관 기억하실 겁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주변 친인척 또 청와대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을 한 자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청와대 직원들의 그 기관 같은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되는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장악하고 있었던 조국 수석이 제 식구들은 그대로 봐주고 감찰도 무마시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감찰이 무마돼서 나간 사람들이 또 영전을 하고, 이것은 또 다른 박해 비선 실세가 개입을 한 흔적, 그런 의혹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기 절반을 넘긴 시점에 이런 신적폐들, 권력형 비리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는데,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신적폐를 쌓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